총알 한 발이 천전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총을 쏜 사람은 원래 집에 가던 길이었어요. 오늘 이야기할 세 번의 암살은 전부 이렇게 어이없이 터졌습니다. 전부 계획대로 안 됐는데 전부 세계의 지도를 바꿨어요. 마지막 건 진짜 소름 돋습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로마 원로원. 기원전 44년 3월 15일 로마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그 당시 로마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독재관, 사실상 황제나 다름없는 자리였죠.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브루투스를 포함한 원로원 의원 60명이 그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공화정을 지킨다는 명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날 아침 경고를 받았습니다. 점성술사가 3월 15일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아내 칼푸르니아는 악몽을 꾸고 발을 잡으며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카이사르는 갔어요. 왜냐고요? 음모 가담자 중 한 명인 데키무스가 직접 찾아와 이렇게 말했거든요. 겁쟁이 소리 들으면 안 된다고요. 원로원 의원들이 기다리는데 무섭다고 안 나오시겠습니까? 배신자가 직접 피해자를 끌고 간 겁니다. 카이사르 본인이 신뢰하던 동료에게 설득당한 거예요. 그렇게 카이사르는 자기 발로 원로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원로원에 들어선 순간부터 모든 게 준비돼 있었습니다. 60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이사르가 자리에 앉는 순간 첫 번째 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13번, 23번을 찔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23자루 중 하나가 브루투스의 칼이었습니다. 카이사르가 브루투스를 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브루투스 너마저. 이 말은 훗날 셰익스피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간 배신의 대명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있는지 아세요? 브루투스는 카이사르가 친아들처럼 아끼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세르빌리아는 카이사르의 연인이었습니다. 즉, 카이사르 입장에서 브루투스는 진짜 아들일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부하가 아니라 피를 나눴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칼을 꽂은 겁니다. 브루투스 너마저. 이게 배신의 대명사가 된 이유가 이제 이해되시죠? 카이사르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공화정을 지키기 위해 독재관을 제거했다. 음모자들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행됐습니다. 근데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가 터집니다. 그 공화정을 지키려고 카이사르를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의 복수를 명분으로 로마 전체를 장악했거든요. 그 뒤로 로마는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으로 굳어버렸습니다. 500년 동안. 암살이 오히려 황제 시대를 열어버린 거예요. 공화정을 살리려다 공화정의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다음 암살은 한 나라를 반으로 쪼갰고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1865년 4월 남북전쟁이 막 끝났습니다. 4년간 62만 명이 죽은 전쟁. 그 전쟁을 이긴 사람이 에이브러햄 링컨이었어요. 근데 링컨은 승전보다 더 중요한 걸 하려고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딱 3일 전 링컨은 연설에서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흑인도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 당시 미국에서 이 말은 폭탄이었습니다. 노예 해방은 됐는데 투표권까지? 남부는 물론이고 북부 보수파도 격분했어요. 그리고 그 연설을 듣고 있던 관중 속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배우 출신의 남부 동조자 존 윌크스 부스. 부스는 그 자리에서 결심합니다. 저 사람을 죽이겠다. 연설이 끝나고 닷새 뒤 포드 극장 대통령석. 그날 밤 링컨의 경호원은 연극이 재밌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역사상 가장 중요한 5초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던 겁니다. 부스가 대통령석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경호원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 발. 링컨은 뒤통수에 총을 맞고 앞으로 쓰러집니다. 부스는 무대로 뛰어내리며 외칩니다. Sic semper tyrannis.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뛰어내리면서 발목이 부러졌는데도 도망쳤어요. 링컨은 다음 날 아침 숨을 거두었습니다. 1865년 4월 15일. 그런데요, 총성이 울린 순간 죽은 건 링컨만이 아니었습니다. 재건시대가 같이 죽었어요. 링컨의 후임 앤드루 존스는 남부 백인 우선주의자였습니다. 링컨이 막 선언한 흑인 투표권. 존스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흑인 투표권이 법으로 보장된 건 링컨 사망 꼭 100년이 지난 1965년입니다. 그 10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린치, 짐 크로법, 인종 분리 정책, 백인 전용 화장실, 백인 전용 식수대, 백인 전용 좌석.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를 외친 건 링컨 암살 98년 뒤입니다. 그 연설을 한 장소가 링컨 기념관 앞이에요. 링컨이 죽은 바로 그 링컨을 기리는 기념관 앞에서 흑인 민권 운동가가 당신이 꿈꿨던 그 세상이 아직 안 왔습니다를 외친 거예요. 지금도 미국에서 Black Lives Matter,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이 거리로 나오는 이유, 이 총성이 그 씨앗입니다. 포드 극장에서 울린 단 한 발이 1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꺼지지 않은 불씨예요.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5초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5초의 파장은 16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 사회를 흔들고 있어요. 링컨이 살아있었다면 흑인 투표권은 100년이나 기다릴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마틴 루터 킹도 BLM 운동도 형태가 달랐을 거예요. 경호원 한 명이 자리를 지켰더라면 세계 지도가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다음 건 진짜 소름 돋아요. 총알 2발로 1,600만 명이 죽습니다.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 사라예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드 대공 부부가 공식 방문을 위해 오픈카를 타고 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 어딘가에 세르비아 청년단 단원 7명이 배치돼 있었어요. 이름은 검은 손. 오스트리아 지배에서 벗어나 대다 세르비아를 만들겠다는 민족주의 조직이었습니다. 황태자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한 명씩 서 있었어요. 5명 중 한 명만 성공해도 되는 계획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 청년 하나가 수류탄을 꺼내 차를 향해 던집니다. 그런데 수류탄이 차 뒤로 굴러떨어졌어요. 잘못 던진 겁니다. 수류탄은 뒤따라오던 차 밑에서 터졌고 경호원 몇 명이 다쳤습니다. 페르디난드는 다치지 않았어요. 차는 그대로 속도를 올려 시청으로 들어갔습니다. 암살 실패. 7명의 청년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중 한 명, 가브릴로 프린치프, 20살짜리 청년이었어요. 그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며 근처 델리 카페 앞에 서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7명이 배치됐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누구도 오늘 역사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청 행사를 마친 페르디난드 대공은 부상자들이 실려간 병원에 직접 가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운전사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수행원이 소리칩니다. 이 길이 아니다. 운전사는 당황해서 차를 세웁니다. 후진을 하려고 엔진을 끄고 잠시 멈춘 그 자리가 프린치프가 샌드위치를 먹고 있던 카페의 바로 앞이었습니다. 눈앞, 불과 몇 미터. 아까 수류탄이 빗나가고 다 끝났다며 자리를 피한 그 청년이 왜 하필 거기 있었냐고요? 그냥 근처에서 요기하려고 카페에 들어갔을 뿐이에요. 계획도 없이 그냥 배가 고파서. 7명이 치밀하게 배치됐는데 실패한 암살을 우연히 멈춰선 자동차 한 대가 완성시킨 겁니다. 프린치프는 눈앞에 있는 게 믿기지 않았겠죠.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 그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2발의 총성. 페르디난드는 아내 조피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조피, 죽지 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조피는 이미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자 러시아가 끼어들었어요. 왜냐고요? 세르비아는 슬라브 민족이고 러시아도 슬라브 민족이거든요. 슬라브 형제 나라가 공격받으면 우리도 나선다는 민족주의의 논리였습니다. 샌드위치 먹던 청년 한 명이 쏜 총알이 민족주의를 건드린 거예요. 러시아가 움직이자 독일이 뛰어듭니다. 독일은 러시아와 프랑스 사이에 끼어 있어요. 두 나라가 동시에 덤비면 끝장이라는 공포 때문에 먼저 프랑스를 치려고 중립국 벨기에를 침공합니다. 그 순간 영국이 참전합니다. 유럽 전체가 불붙은 거예요. 1차 세계대전. 1,600만 명 사망. 샌드위치 먹던 한 청년이 반가쇠를 당긴 지 4년 뒤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군사역사 박물관에는 지금도 그 차가 있습니다. 프린치프가 쏜 권총도 있어요. 유리 상자 안에.
샌드위치 먹던 청년이 잡았던 총, 길을 잘못 든 차, 1,600만 명을 죽인 물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거기 있습니다.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성공했다면 세계가 완전히 달랐을 실패한 암살 톱 3로 돌아올게요. 알림 설정해두시면 올라오자마자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카이사르는 경고를 무시하고 원로원에 갔습니다. 링컨의 경호원은 연극 보러 자리를 비웠어요. 페르디난드의 운전사는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전부 계획은 엉망이었고, 전부 우연히 성공시켰고, 전부 세계 지도를 새로 그렸습니다. 역사는 영웅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엉뚱한 총알 한 발이 만든다고들 하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어떤 우연이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지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도 어쩌면 그 총알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